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 운영안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영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 사회 추경의 그 발전기금 관련해서 이 5개 광고 발전기금 최초 그 조성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꽤 됐죠? 저기 2017년입니다. 17년도에 조성을 했어요. 예. 최초의 조성은 그 기금 조성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셨어요? 이게 재원 조성이 5개 광고물 관련 수익금, 뭐 과태료, 이행 강제금, 또 광고 수수료 뭐 이런 걸로 재원 조달을 하는데 예. 최초에는 어떻게 기금 조성을 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중요하진 않지만. 네, 주택과장님 답변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운영된 거 2017년도지만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도. 10년도 부터.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기금의 주 수입은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이제 누적된 기금 플러스 그 과태료 또 아까 뭐였죠? 뭐 이행 강제금, 뭐 수수료, 뭐 이런 게 이제 재원인 것 같아요. 2017년도까지 18억 정도가 잔고가 있었어요. 기금 잔고가. 근데 2023년도에 11억 3천만 원으로 기금이 좀 축소되어 있어요. 근데 기금을 뭐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18억, 20억 정도 있다가 현재 한 11억 정도 떨어진 네.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은 한 번씩 툭 떨어져 가지고 현재 진행된 거고요. 지금도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의 그 기금이 한 여유분이 5, 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사업 한번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소진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연도에는 기금이 조금 증액이 됐다가 어느 연도에는 이제 기금이 축소가 되고 하는데 2022, 23, 24년도에는 특히 24년도 기금도 축소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23년도 대비해서 3,588만 원이 이제 기금이 적게 이제 적립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5개 광고물 발전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수거 보상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거 보상제도 여기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게 계속 많이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좀 이게 이제 변경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치고는 적립액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이제 수입 지출이 계속 이제 들고 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경 위원장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세수가 모자랄 때에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그죠? 기금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세수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특히 인력 그 어, 비용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인력- 여기 보면 집행액 보면 어느 해에는 그 인력 운영비가 기금에서 나가고 어느 때에는 안 나가면 결국은 일반 회계에서 지출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맞죠?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뭐 이제 일반 회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나간 건 뭐예요? 다만 이건 뭐냐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주말에 대한 기간제 그러니까- 운영을 돌리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못 세우다 보니까 임시로 한번 세워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그 목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력 부분,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정확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이쪽에서 빼서 쓰고 어느 때는 기금에서 빼서 쓰고 어느 때는 일반 회계에서 빼서 사용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 지금 아까 뭐 10개 기금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기금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언젠가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그걸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이런 게 집행액을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 자료에 이제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큰 잘못은 아니겠지만 일단 기금 운용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2023년도 사회 추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추경은 많이 늘진 않았어요. 대개 다 줄고 주택과만 일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4억 2천만 원 요거만 이제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다 감액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청년월세 지원 저기는 변경 내시되면서 좀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 도시재생과가 이 도시국에 있었죠. 그래서 단순 뭐 최초 예산이나 최종 예산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추경 예산을 보면 감액 예산 보면 도시계획과의 가설 울타리 가림막 디자인 시민 공모전 운영 예산이 있어요. 320만 원. 또 시상금이 1,6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다 삭감 처리가 됐어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작년에 22년도에 그 공모를 시행을 해서 그 16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올해는 그 선정작을 일단 도입을 하고 그 올해 그 예산 올해 이제 그 공모는 진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했던 선정작을 먼저 이제 적용을 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왜 세웠어요? 당초에? 좀 저희 부득이하게- 의원들이 저희 현안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드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렸고 저희들은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다가 사회 추경에서 삭감 처리를 해버렸다?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과정이 있고 사유야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1,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 감정 평가를 해서 그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이 많으면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이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해당 사항이 해당 없었어요? 사항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고 올해는 좀 올해는 세웠습니까? 줄였습니다. 줄여서? 예, 줄여서 줄여서 일단은? 예. 예측을 했는데 대상이 전혀 없어서 네, 20건으로 예상했는데 없어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의 5개 광고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서면 심의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서면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안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서면 심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원회 개최가 그러니까 건이 좀- 개최될 건이 아닌 그 간단한 사안들이 많다 조금 보니까 이따가 그렇습니다. 또 뭐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좀 일부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대면위원회 안 하고 서면위원 말이 엉키네.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무방하면 그냥 서면으로 앞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감액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예산을 특히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회 추경은 마무리하고요. 2024년도 예산안을 좀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 예산이 382억이에요. 맞죠? 국장님. 381억 9천만 원. 약 382억 원. 전체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2조 2,937억 원이에요. 이게 백분율로 나눠보면 1.7%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국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기획부서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서 예산안을 심의할 사안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 전년도에 비해서도 뭐 특별히 뭐 신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잘 편성을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운영 여기 다 심의위원회들 그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장들도 쭉 있고 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정원이 아닌 실제 참석 평균 인원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요거는,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과거 지속적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똑같이 했었는데 그 연말에 보면은 뭐 불이행 사유가 좀 있고 많죠. 그래서 평균으로 이렇게 좀 내년도에는 한번 개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몇몇 위원회는 이렇게 예산을 평균을 내서 전년도 뭐 한 3개년 정도 평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 게 대단히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게 다 합쳐보면 뭐 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의 실국소 이거 전체 이런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다 따져보면 이 금액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회의 소집도 하고 신중하게 수당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도 잘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
요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거하고 같이. 여기 경관위원회, 경관공동위원회가 있죠. 이 부서에는 2023년도 현재 참석 수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이 부서에 알고 계세요? 여기 그 지금 이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예산 1억 1,688만 원 예산 집행률이 10월 31일자 51%죠. 알고 계시죠? 참석 수당이 2023년도에 4,2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실제 참석 수당 지급이 얼마였냐는 얘기예요. 2023년도. 제가 파악한 경관 건축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이 현재까지 1,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년도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죠. 똑같이 4,2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지금 다른 팀, 다른 부서는,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정원이 아닌, 심의위원 정원이 아닌 실질 참석 인원을 평균을 내서 전년도 평균을 내서 현실적으로 현실화한 예산이 올라왔죠. 다른 위원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위원회만 유독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액을 보니까 전체 4,200만 원 예산에서 현재까지 지급된 게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지금 그 1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네. 3,34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300이 집행이 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건 허위. 그 기준 시점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1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관 건축 공동위원회 2022년도는 얼마였어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2022년도에 1,400만 원이었었던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2021년도에는 440만 원. 이건 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참석 수당을 다 합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1년 예산보다도 훨씬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현실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줬는데 왜 유독 이 심의위원회 예산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과외, 똑같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잔뜩 있는데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이게 이제 그 경관위원회만이 아니고 이제 경관위원회하고 이제 경관 공동위원회가 공동위원회, 예. 또 있고요. 네. 공공 디자인 그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개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제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확히 맞습니까? 예, 금년 집행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별도로 해명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장 관리 공공요금이 있어요. 이건 그 세 개소가 어디예요? 지금 저 고덕의 그 5, 6호 광장하고 그 서정리 역사 그 뒤로 해서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고덕지구 저희가 이제 인계를 막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 세계소가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뭐 거기 이제 규모라든지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 예. 그 내역 상세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아서 예. 내년에 어디서 인수? LH에서요? 예, LH에서 처음 그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일괄로 세워놓고 근데 2023년도에 6,9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요. 이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여태까지? 10월 31일까지? 11월 29일까지 2,3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한 달 지금 남았는데 반도 사용 안 했단 이야기인데 내년도에 6,900만 원 예산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심의위원회나 다른 부서는 나름 예산안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짠 것 같은데 여기는 전년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예산 집행률이 51%밖에 안 되는데 전혀 뭐 변동 없이 그대로 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 관리 공공요금을 11월 지금 며칠까지 2,3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버젓이 6,900만 원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광장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그 올해 23년도 예산은 좀 숫자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요거는 알겠습니다. 수정 예산 저한테 주세요. 문제가 예,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판단이 드시면 예, 알겠습니다. 수정 예산을 저한테 아예 주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과 좀 보겠습니다. 원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제 처음 이제 2024년도에 설계비가 이제 처음 올라왔습니다. 1억 6,500만 원, 그죠? 이게 환지 개발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공공개발이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55만 평방미터 17만 평을 예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95만 평방미터에 29만 평을 이제 개발하시겠다라고 확대돼서 이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평지구하고요, 예. 행성 그 신궁지구하고 같이 포함돼서 두 개 지구를 합친 원평지구 겁니까? 예, 합쳐서 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난 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궁리가 포함이 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군문교 교량 지나서 특별히 이걸 우측에 합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초에 저희가 이 도시개발 계획할 때 두 개 지구를 같이 한쪽만 해놓으면 한쪽이 너무 낙후되고 저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그 개발해서 이 시에 좀 그 군문교 주변에 좀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두 개 지구를 같이 묶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내년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한 3,900억 정도 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조달 방법은 어떻게 예산 조달을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 이제 저희 심사해서 예 1억 6,500 내년도 예산은 네. 이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이 가능 여부에 따른 그 우리 행안부의 그 투자기관에 해서 그 리맥의 타당성 조사 그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은 아, 그 1억 6,500 아니, 예산이 아니라 3,900억.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타당성이 가능할 때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서 시 재원으로 특별하게 예, 그거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그 예정이 2024년도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국장님 보고 드린 것처럼 이제 리맥의 사업 타당성 검증이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돼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 구역 지정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그 법정동이 통복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행정동하고 상관없는 통복동이 지금 지번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법정동이 통복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하고는 복지센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거는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정동 이 명에 대해서는. 예,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이 완료되면은 네. 아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네. 아까 이제 손하명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19개 공공 뭐 민간 개발 사업 지구 중에 제대로 안 가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잘 가면 좋은데 잘 가지 않는 그런 지구가 지금 상존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이제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이 잘 추진하시겠지만 기존에 잘 안 가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도 좀 더 주력하고 좀 갈등도 봉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운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지금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상당히 관심 갖고 행정적으로 그 서로 협업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잘 안 가는 지역에 이제 조합에 비대위나 이런 부분이 상존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조합 측하고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님께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하고는 사실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 이제 뭐 각종 위원회가 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게요. 이건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안에 주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큰 거는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네,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저희 있더라고요. 네. 도시주택국에 위원회가 25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 내에만. 그다음에 그 중에 그 도시계획과에 50% 이상은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있다고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요한 위원회가 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상임기획단 뭐 등등 뭐 엄청나게 좀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 다 참석하면 참석수당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뭐 억대가 넘는 참석수당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잘 진행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봉사를 좀 해주고 계신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 부서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그 위원회를 성의껏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의안건 상정해서 사업 제한하는 자는 좀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모든 게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뭐 재자문도 있고 이 조건부 의결도 있고 부결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그 해당 민원을 넣는 이제 뭐 토지주라든지 또 뭐 건축주라든지 또 그분들한테 위임받은 어떠한 사업자들의 불만 민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 다른 지자체의 그런 이해상관인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라는 거죠. 인지하고 계시죠, 국장님? 네. 주변 환경을 이제 말씀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도 고려돼야 되고 또 어떠한 준법, 위법 뭐 이런 상황도 전체 고려를 해서 어떤 타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좀 일부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이 이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뭐 부시아님이 위원장, 제가 분과위원회는 제가 이제 위원장이고 저기 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우려하고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도 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기준이나 이 저기를 가지고 심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했는데 뭐 외부에서는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2의 민원이 조금 이 말씀이 외부에서 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타 지자체 중에서 이제 50만이 넘는 그리고 우리 시 인구 규모라든지 도시화 규모와 비슷한 도시 중에서 이런 그 도시 건축 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과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심의 통과율이 다른 지자체, 우리와 유사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통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하고 비슷한 시에 그 동의율은 뭐 저희가 부결시켜 가지고 동의율이 없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한번 더 이 세부적으로 보겠다는 뜻에서 재심의 요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이렇게 뭐 차이가 난다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실제 확인을 안 해보셨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자료를 좀 뽑아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 고양 몇 개 지자체를 이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뽑아보신 자료 없을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재심이 되는 사유가 뭐가 있어요? 특히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지 비율이 낮은데 이제 녹지를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이 최고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준에 안 맞고 저기 해서 재심이 저기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 사업성이 떨어지고 뭐 사업 필요성이 부족하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부결되거나
재심의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대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입지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뭐 인근 주민과의 어떠한 뭐 마찰이라든지 또 뭐 그 주변 환경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입지 부적정 뭐 이런 걸로 해서 부결 내지 재심의를 한다. 그럼 기준이 뭐냐 도대체? 기준이 심의위원들 몇몇 입김에 의해서 그냥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율이 떨어진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실제 떨어지더라. 평택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가 물론 각종 위원회나 뭐 이런 게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평택시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오차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3년 금년도에 현재까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뭐 경관 건축 공동위원회, 뭐 경관위원회 그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건수를 보면 한 50건 된대요. 50건 중에서 통과가 42건. 뭐 재검토나 뭐 부결 제외 뭐 이런 거 빼면 통과율이 84%예요. 용인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228건인데 통과율이 85%, 화성시 86%, 성남시 82%, 부천시는 좀 떨어집니다. 56%, 고양시 63%. 평택시는 서면 심의 빼고 99건을 처리를 했어요. 2023년도에 99건을 처리를 했는데 57건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율이 57%예요. 그냥 단순 비교를 이렇게 해봐도 다른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비해서 통과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이러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들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준 엄격하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평택 시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들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면 다 지방세 내고 다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지, 심의위원님들. 국장님 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는 기준이 모호하고 엄청나게 잘 봐줘서 통과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오늘 꼭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에라도 조금이라도 시정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유연하게 대처들을 해주세요. 유연하게. 그냥 심의위원 한두 명의 그냥 어떤 강력한 어떤 입김, 또 강력한 주장, 또 어느 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를 대고 부결 내지 제외시키고 재심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뭐 거기에 직접 당사자로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말만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 옆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저한테 말씀 많이 하세요. 심의위원 하실 때 들어가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 휘둘르더라 너무. 저희 이거 뭐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 드리면 뭐하지만 할 소리는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연하게 대처들 해주시라는 얘기죠. 유연하게.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말씀.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한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하여 말씀드릴게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아직 말머리 아닌데 제가 그 저기 심의에 대해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제가 이제 심의
요원을 제가 이제 역임을 했는데 지금 이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일이 형태가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큰 불만을 겪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완전히 시의원님들을 뭐라고 하는 거니 지역 민원이나 해결하는 장소로 여기를 알고 왔느냐는 이런 막말 발언까지 하시는 자질 없는 심의위원들을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좀 배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야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인데 솔직히 저희들이 민원을 갖고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민원 해결하는 자리인 줄 알고 오셨나요? 이거는 아니죠. 막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2021년 말에 보면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한 7, 8번 심의 끝에 그 초과 규모 물류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는 인구입에서 이제 10,000평 이상 허가를 안 내주는데 마지막 그 결정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거를 어느 한 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끌고 나와서 그거를 부결시켜 버리더라고. 1년 동안 한 거를 12월 말이래.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제가 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말하니까 속은 편하고 제가 그런데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근 지자체하고 평택시가 유별나게 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심의위원 추천할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제안 설명할 때 마녀 사냥식으로 하시지 말고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이상입니다.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 도시계획이나 분과위원회 그 통과율이 5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부분이 평택은 임야 녹지축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엄격하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그 재심이나 조건부 부결 등의 조건부나 부결 등에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은하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 자질 문제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위원회 그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후에 다시 한번 그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 이 위원회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한번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좀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회가 더 좀 슬기롭고 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회를 선정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선정도 사실 상당히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이런 그 직접 이제 민원부서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담당 공무원 분들도 조금 더 그런 민원인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좀 배려해주고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후에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 통과율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유연적이고 좀 민원인을 위한 어떤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은하 의원님이 이제 이 예산과 뭐 별개로 뭐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이 위원회 자체가 특히 이제 이 도시계획 쪽이나 이 도시 이런 관련돼서는 이제 심의위원회가 뭐 당연히 존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 적절한 인재풀을 잘 가동해서 위원회 내에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또 뭐 의원님들도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역 활동을 하면서 더 현지에 관련돼서 더 많이 알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이제 만든 데는 이유는 더 많은 분쟁의 소지를
어쩌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냥 만약 법적 절차에서 모든 게 그냥 다 진행돼 버리면 엄청난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그냥 만약에 이 법이라는 거는 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면 다 지역마다 다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된다라고 보고 이제 그 대신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이 위원회 구성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하신 거니까 그거를 좀 관련 부서에서는 잘 좀 그 추후로 이 위원회 구성이든지 위원회 또 심의하실 때 그런 걸 좀 잘 적절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귀금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경 위원장님하고 우리 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기금의 기준이 뭘까요? 기금을 하는 데 있어서요. 뭐 기금 운용의 뭐 원칙이라든가. 주택과장님들, 5개 광고물 같은 경우는 광고물 관련한 사업에서 나오는 이런 뭐 과태료나 사업비를 갖다가 5개 광고물을 정비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다시 쓰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식으로 쓰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뭐 예산 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기금은 뭐 예산과 이제 다르게 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균형 재정 원칙에 이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당해연도 수익과 뭐 지출의 균형 같은 거는 이루지는 않다고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늘어나는 이제 뭐 세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기금에다가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금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순세계 잉여금까지 이렇게 했었을 때 많은 이제 금액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뭐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장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을 기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목표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목표액은 뭐 기준은 항상 정해놓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5개 광고물이나 우리 이 공공시설 설치 기금이라든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에 보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뭐이 기금 안에서도 이제 재난관리 기금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적립성 기금은 이제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금에 묶여 있는 이제 그 금액을 봤었을 때 좀 규모라던가 이제 그 기간 이런 걸 봤었을 때 좀 우리 시의 기금이 이제 다른 지자체들의 기금하고는 비교했을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재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타 지자체까지 지금 한 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뭐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도 이미 뭐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 증감 편성에서도 이제 뭐 참석 수당 부분에서도 이제 금액 증감률이 상당히 이제 낮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것도 이게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보통 그 위원회에 저기는 참석은 또 50% 이상 60%가 돼야지만 위원회가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희 당연직 의원들은 뭐 이 수당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60%에서 80% 정도까지는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률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관해서 이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 좀 중요한 정책을 이제 논의하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예산의 증감에서 감소가 되었다는 거는 어쨌든 참석률과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제도적인 장치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한데 참석률이 뭐 60%에서 80%대 뭐 낮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이제 거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요한 이제 결정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그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성원하기도 힘든 그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성원될 수 있는 사람을 올 때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더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지만 그 이제 때에 따라서는 성원되는 그 수준으로 하지만 향후에는 그 이후에 다음 횟수는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저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를 공지를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은 거의 참석하시는 날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저 이게 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역할이다 보니까 좀 사명감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그 가설 울타리 이제 가림막 디자인 이 부분에서도 지금 아예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2022년도 때 이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작년에 그 선정된 그 디자인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별도로 이제 공모를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 디자인 안을 선정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또 다시 또 이제 공모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중복되는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부득이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예측이 그냥 아예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많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나와 있는 것도 그 운영위원회도 그 보면은 아까와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산출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원이 아닌 실제 참석 평균 인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워놨던 예산보다 이제 감액이 된 것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 지원 그 도시개발과에 있는 그 지원 사업에서 그 업무 추진비가 당초보다 좀 2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증가한 이유가? 그 도시개발사 업무 추진비는 기존에 이제 그 2023년도에 일부 이제 그전 연도보다 좀 줄었던 게 이제 기존에 추진 중이던 통복지구나 이런 개발 사업에 이제 편성돼 있던 업무 추진비가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평지구나 이제 소사 4지구 새로운 이제 신규 그 공공 도시개발 사업 지구들이 신생으로 늘어나고 또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 지구들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업무 추진비가 증가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공통적인 걸로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본 예산에 이제 충분한 이제 재정이 앞으로도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이제 정확한 뭐 세수 추계라던가 이제 연말 초과 세수 발생 최소화하는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추진 뭐 근거나 소요 예산에 대한 그런 산출 내역 등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